전편에 이어서 세 번째 공판 준비길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감정이 좀 격해져서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고 끝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변호인 측에서 요구한 문치과의 치근단 엑스레이는 현재로서는 검찰의 손에 입수되어 있다라는 자백이죠. 왜? 안 가지고 있는 척 했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도 변호인 측이 전화를 해서 입수를 했느냐, 왜 입수를 하지 않느냐라고 따졌을 때 기일이 정해지면 입수해서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 법정에서 남자 검사가 밝혔듯이 그 부장 검사님께서 그 전화를 받을 때만 해도 입수하지 않았는데 그 직후에 입수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호인 측에다가 우리 입수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아니면 뭐 봐야 되겠습니까? 통보가 있었어야죠. 법정에 왔어도 그 얘기 나올 때까지는 입수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기일이 정해지면 제출하도록 하겠다, 가지고 오도록 하겠다,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재판부는 이것을 끝내 문서 제출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걸로 그냥 알고 지나갔는데요. 문서 제출 명령을 해주게 될 것 같으면 이 문치과에서 아마 이미 제출했겠죠. 강제로 뺏어온 건 아니니까. 이미 제출한 것을 이미 이제 검사의 손에 들어와 있으니까 검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문치과 본인을 통해서든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그 문서가 필름이 법원에 보관됩니다. 문서 제출된 이 필름은 저희가 법원 재판부의 그 승인을 허락을 얻어서 복사해 와서 하든지 아니면 그 필름을 뭐 대여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접근 불가능 상태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죠. 다음 그 기일이 정해져서 가지고 올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가지고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의혹을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검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자신하고 그게 박주신의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변호인 측 보고 같이 검증하시겠습니까? 오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동안에 시간을 벌어서 뭘 하려는 건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하려는 겁니까 도대체 검사님? 자, 치근단 엑스레이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에서 요구한 것이 검찰 측 감정인들이 그 감정서를 제출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을 이제 인용했다 할까요? 거기다 감정서에다 넣어서 자기들 주장을 이제 근거로 삼았죠. 그래서 거기에 근거로 삼거나 인용했거나 거기에 이제 첨부한 영상 자료들에 대한 그 자료를 법원에 좀 제출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변호인 측은 어떤 감정 결과를 내기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문헌, 영상, 아니면 실험해서 나온 결과 모든 것을 CD에 담아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게 감정하는 사람의 자세고 내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림 갖다 넣고 이거는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비교하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놓고 그 그림에 대한 소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 결과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세가 틀려서 이거는 다르게 보일 뿐이지 자세가 같으면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주장을 하면서 사례로 가지고 온 그 영상 자료라는 것이 한 사진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서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 똑같은 사람이 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 그 뭐 주사줄 이런 걸 연결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환자 상태죠.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찍었는 사진 두 개를 APPA 전후 사진이라고 비교를 해서 봐요. APPA와 찍는 자세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사진이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따라서 그 영상을 제출받아서 이것이 과연 검찰 측 감정인들이 주장하는 결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가? 이 부분을 당연히 변호인 측 감정인들이나 변호인 측에서 탄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뭐 그 감정서도 의견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의견입니다. 그래, 좋습니다. 의견을 낼 때까지 결론을 도입하는 과정에까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영상 자료나 혹은 뭐 그 근거들이 되는 이론이나 서적이나 이거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따라서 의견을 내기까지의 그 근거가 된 팩트들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줘야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것을 문서 제출 명령하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차라리 당신들이 그 결과를 알고 싶으면 그 감정인에게 질의를 하는 형식의 사실 조회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꼭 뭐 변호인 측 감정인들은 그걸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상식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근거, 이런 근거, 이런 근거 논문을 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거를 쭉 낼 때는 그걸 각주를 달아서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다, 무엇입니다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기까지에 필요한 그런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제출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반박을 하죠. 지금 이때까지 감정서를 통해서 허위 감정 내지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일을 해온 사람들에게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는 자료입니까? 누구의 자료입니까? 어떤 자료입니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을 할까요? 왜 그 문서를 제출하라 그럴 수가 없는 건지.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일입니다. 진실을 가릴 때는 누구의 입장이나 누구의 입장을 봐주기 위해서나 혹은 뭐 양쪽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저울을 이쪽에 떡 한번 줬으니까 이쪽에도 저 떡을 한번 주고 이쪽에 한번 올려줬으니까 이쪽에도 저울추를 한번 올리고 이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다이렉트한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 신속한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인이 감정서에 인용하거나 삽입한 영상 제출 자료는 결국 적어도 현재로서는 제출받지 못하고 그걸 쓴 사람에게 물어보라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살핀 사안으로는요. 그 검찰 측 감정서를 낸 분들에 대한 그 증인신문, 증인을 채택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아마 감정인 감정인 신문이 될 건데요. 자,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반대해왔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날 재판에 가니까 심리에 가니까 이제 또 검찰 의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감정인 신청에 대한 이 변호인 측의
제한 신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대하는 의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검찰이 얘기하는 반대의 저거는요, 논지는 이렇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 감정이가 경험한 사실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내용의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는 단지 의견일 뿐인데, 의견에 대해서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된다면 이건 부당하다, 이런 논조의 의견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감정인이 어떤 사안을 놓고 감정을 했으면 감정인 신문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감정인으로서 출석해서 나는 이런 근거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라는 걸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진술한 것인데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 검찰 측은 그렇게 감정에 관한 한 모든 사람들을 뒤로 보내놓고 검사가 들어서 마치 무슨 모양을 마킹한 것처럼, 그죠? 그려낸 것처럼 이렇게 막아서면서 병풍을 치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지, 이거는 보호의 차원이 아닙니다. 진실을 와서 말해야 됩니다. 내가 극상돌기가 안 삐뚤어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나는 이런 근거로 안 삐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이 감정인 신문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의견이라는 의미에서 반대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다행스럽게 신청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인 신문을 허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이 감정서의 결론이 이게 변호인 측 감정의 주장을 무산시키는 작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변호인 측 감정 의견은 무시되고 그 사람들의 감정 의견이 인정되어서 이 감정서 자체를 뭐랄까요? 법원이 인정하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호인 측이 탄핵하고, 그럼으로써 변호인 측 감정인들의 감정에 대해서 맞았다, 이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논박할 수 있죠. 검찰 측 감정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말씀드릴 것이 이제 이모라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이면서 삼성병원의 영상의학과 이제 선생님이신데요. 이분과 대한영상의학회를 놓고 저는 지난 재판을 1년 받으면서 1심 재판을요, 참 그때도 많은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지금 그날처럼 세 번째 준비 공판기일에 이 사안처럼 피를 말리는, 쉽게 미치고 폴짝 뛰게 하는 그런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대한영상의학회의 감정서가 법원으로 들어왔고 1심 재판부는 그 감정서를 인용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로 썼습니다. 한번 다시 과거의 일을, 이제 이 방송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지만, 이 대한영상의학회의 감정서는 1심 재판부가 감정을 중지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대상입니다. 감정하지 마세요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2015년 9월 21일인지 9월 24일인지 그 정도 되는 재판에서였는데요.
이 대한영상의학회가 박주신의 영상을 감정하는데 부적절한 촉탁기관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강하게 어필해서 그 1심 재판부가 그러면 좋다. 대한영상의학회로 보내어진 그 감정 촉탁은 중지하세요. 즉 무효화시킨 겁니다. 감정하지 마세요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10월 6일자로 대한영상의학회에서 감정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정말 낯이 두껍게도 감정료도 심의료도 받아갑니다. 저는 왜 중지시킨 감정에 대해서 법원이 줬겠죠? 안 줬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심의료를 청구한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썼겠죠. 심의료를 중지시킨 감정에 왜 심의료를 줄 것이며 중지시킨 감정이 결과가 법원으로 꽂혔다고 해서 왜 그것을 증거로 사용합니까? 너무 웃기죠. 자, 그러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왜 대한영상의학회의 감정을 중지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의 감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초에 우리가 이 감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국제학회에 의뢰한다. 국내 학회에 의뢰한다. 국내에서 저명한 학자에게 의뢰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인 측에서 그 법원에서 가장 희망적인, 이상적인 감정 방식은 국제학회에 의뢰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해관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대상을 찾았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데 판사님께서 웃으셨습니다. 국제학회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했을 때 판사님이 천진난만하게 웃으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뜻은 뭐 그렇게까지? 아니면 대한민국에는 이 영상을 뭐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당신들 뭐 의심병 걸렸어요? 이런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웃으시고 그 웃음으로 이 세계학회의 촉탁 감정 신청은 그냥 없었던 게 돼버렸습니다.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희가 희망한 것은 이모라는 건국대 의대 교수이면서 삼성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를 지목했습니다. 자, 그 사람을 지목하게 된 과정은요. 지금의 이미 제가 법정에서 한번 왈칵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양승호 박사님의 추천이었습니다. 양승호 박사님 그분이 선배인가 후배인가 하여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 기간이 있었는데 당신이 보시기에 굉장히 강직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신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반문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분을 신뢰하자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피고인들 전부의 뭐 생사 여탈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따지다라고 보다는 여쭤봤을 때 확신을 하신다. 분명하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믿어달라. 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가 없고 양 박사님께서 그렇게까지 확신을 보일 때는 우리도 같이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그럼 저는 우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네요. 나는 그분을 모르지만 제가 양승호 박사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양승호 박사님이 신뢰하고 믿는 그분을 믿은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정직한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다 정직하게 보입니다. 선한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다 선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양승호 박사님은 늘 이 영상만 수십 년을 대하던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과 그런 많은 이런 관계들을 아마 겪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영상은 정직하잖아요. 영상은 변덕을 부리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눈속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열심히 바라보시던 분 눈에는 한때의 그분에 대한 이미지 강직해요. 정말 절대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셨거든요. 강직하다, 정직하다, 칼에 목에 뭐가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할 사람이다 라는 과거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이모 교수에 대한 그 신청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한편으로 사양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 감정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결정을 무시하고 검찰이 그랬나요? 검찰과 이 피고인 측이 협의해서 하라 그랬는데 이 감정을 의사협회로 보내겠다라는 검찰이 강력한 주장을 들고 나와서 그러면 대한의사협회에 보내더라도 이것이 가능하면 근골격학회, 왜냐하면 영상의학회는요 성격적으로 이 영상에 대해서 질병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병의 그 흔적, 요걸 보면 어떤 병이 의심되어 하는 질병을 찾아내시는 분들이죠. 그에 비해서 근골격학회는 뭐랄까요? 근육과 이 뼈와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걸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영상의학 쪽보다는 동일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라는 것을 찾아내는데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쭉 일이 겪어보고 나서 생각하니까 근골격학회에 갔더라도 참 황당한 결론을 저희가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결론은 납니다마는 어쨌든 대한의사협회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대한영상의학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한영상의학회는 이미 5월, 6월서부터 굉장히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곳입니다. 물론 그게 꼭 과학이다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쭉 관찰한 바에 의하면 대단히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던 학회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시민의 이름으로의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왜? 이 영상의학회가 절대로 이걸 감정하는 촉탁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 의견서가 제출되어
이미 제출했습니다. 7월 달에. 이 대한영상의학회는 안 됩니다. 그걸 제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재미교포 이사라고 설치던 그 사람의 그 주장, 그 사실을 막 왜곡시키면서 대한영상의학회에 왜 당신들은 이거를 감정의뢰를 하지 않느냐라고 막 이렇게 푸시하는. 물론 관찰은 5월, 6월서부터 심도 깊게 했습니다마는 이 의학회 이상하네 했는데 급기야 그 재미교포 이사가 설치는 바람에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견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자, 거기에서 대한영상의학회는 어떤 경우에도 배제해 주십시오 라는 제안이 이미 들어가 있었던 학회고요. 그 다음에 대한영상의학회에 촉탁되고 나서 살펴보니까 거기에 임원진에 이미 세브란스에서 참관한 4명의 의사 중에 1명이 임원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감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강한 어필을 통해서 재판부가 대한영상의학회에다가 글로 이미 의사협회가 그 촉탁 그 신청서를 거기다가 감정 의뢰해 버렸으니까요. 멈추세요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굳이 해서 10월 6일자로 감정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그것을 버젓이 썼습니다. 증거로서. 자, 그런데 그 감정서라는 거는 박주신의 동일인이다라는 감정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X선이 어떤 방향으로 조사되느냐, 입사 각도, 그 다음에 X선의 방향, 방사선 양, 피사체의 자세, 그 다음에 X선이 투과되는 거리, 병원마다 얼마나 틀릴 거라고요. 심지어는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엑스레이가 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 3가지의 엑스레이를 놓고 공군자생형 그 비자 엑스레이를 놓고는 동일인 아니다 맞다를 판별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엑스레이 3개를 식별력이 없는 무용지물을 만드는 감정서를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나는 이게 요사스럽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감정을 해서 이거를 자 우리가 그 뭐랄까요 마무리 공사장이나 이런 혹은 의류 업계에서는 이걸 시약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싹 마무리 패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마무리 시약이 작업을 뭘로 하느냐? 피고인 측에서 원했던 이모라는 성균관대 교수 삼성병원 의사를 통해서 시야기를 시킵니다. 자기들이 감정서를 다 해놓고 이 이모라는 교수에게 보내서 네가 이 감정서가 제대로 감정이 된 건지 아닌 건지 봐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의사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한무게라는 교수가 거기에다가 판단 불가 나온 이 대한영상의학회의 감정서에다가 10가지의 사항이었죠. 그 10가지의 사항에서 10개 똑같이 답변을 답니다. 각각의 사항마다 이견이 없다. 적절한 답변이다. 이견이 없다. 적절한 답변이다. 이견이 없다. 적절한 답변이다. 이걸 10번을 똑같이 말해 놓습니다. 도금을 시킨 거죠. 안에는 폐기물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겉에다가 금박을 싹 입힌. 왜? 이거 피고인들 니네들이 원한 사람이잖아. 이걸 한 겁니다. 식별 불가 감정서에 이견이 없다라는 이걸 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근본적으로요.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감정서인 것이 이미 그 감정서에서 식별 불가하다라는 세 가지의 엑스레이를 놓고 실제로 감정위원단을 만들어서 감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동일인이 아니다 했고 절반은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엑스레이 자체가 세 개가 동일인 식별할 수 없는 엑스레이다라고. 왜? 뭐 X선의 방향, 입사 각도, 방사선량 이런 것 때문에 식별 불가능하다라고 한 이 대한영상의학회의 감정서는 이미 폐기 용도입니다. 그거 인정 안 하고 위원장 꾸렸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를 씁니다. 재판부가. 자, 이런 관계에 놓인 게 그 이모 교수와 대한영상의학회입니다. 이 대한영상의학회 그 감정서를 볼 것 같으면요. 이모 교수는 거기에다가 시야기 작업만 한 사람인데도 자기 이름과 직인을 꽉 눌러 찍었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영상의학회 용지, 그 기관마다의 위에 마킹돼 있는 용지가 있잖아요. 형식이. 거기에만 써놨지 대한영상의학회 날짜 이게 전부입니다. 하다못해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의 직인도 없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가 무슨 유령인가요? 누군가가 그런 긴 감정서를 썼을 때는 그럼 본인 감정을 안 보이려면 협회장, 의학회 회장의 직인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영상의학회라는 표시만 있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그런 용지에다가 마음대로 막 적어서 내놔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감정은 누가 감정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영상의학회의 감정이 신청이 그게 근로촉탁이 갔다면 누가 감정했는지를 밝혀줘야죠. 지금까지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누가 타갔나 보면 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최초에는 60만 원을 고지를 했다가 뒤에 추가로 60만 원을 더 고지합니다. 그래서 아마 120만 원을 타갔을 겁니다. 뒤에 60만 원을 추가로 더 고지한 거는 아마 이 사람들이 이런 현란한 손놀림을 보이기 위해서 성균관대의 이모 교수라는 사람에게 그 감정을 감수시킨, 감정은 지들이 해놓고 이 없지? 틀리지 않지? 봐봐 이걸 시킨 거죠. 자, 그 사람에게 줬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불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처음에 고지액 60만 원은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이게 특별한 어떤 사람이 분명히 감정을 했는데 대한영상의학회가 뭐 회비로 꿀떡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감정료가 아니라 심의료를 당연히 지불을 했겠죠. 그건 누가 타갔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사실 조회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공판 얘기로 돌아옵니다. 이 이모 교수라는 사람과 대한영상의학회의 성명불상이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저희 그 피고인 측에서는 이 이모 교수라는 사람과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성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감정서를 작성한 사람, 실제로 작성한 사람, 그 다음에 서울대에 있는 강모 교수라는 세 사람을 증인 신청을 했는데 자,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왔나 하면은 그 감정서를 직접 작성한 대한영상, 물론 성명은 미상입니다만은 그 사람을 놔두고 뭐라는 이 교수를 부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라. 왜? 당신들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추천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어차피 이 감정서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일종의 감수를 한 거죠. 추가 의견을 붙인 바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뭐 이 부분을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동의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대한영상의학회에서 10개의 그 사안에 대해서 쭉 판독 불가가 아니라 식별이 불가 하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이견 없음을 쭉 붙인 겁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이 감정서에 대해서 신문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이 폐기물에 가까운 이 감정서를 놓고 사실 여부를 따지자 하는데 그 위에다가 싹 도금해 놓은 금덩어리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라. 이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를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물어봐서 뭐합니까? 이미 그분으로부터 정직하고 강직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긴 건 기다 하고 아닌 건 아니다 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오해로부터 충분히 뒤통수를 맞은 그 사람을 피고인 측에서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불러서 물어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 이모라는 교수가 그런 일을 겪은, 물론 우리는 그냥 이거는 우리끼리 추측으로는 그 사람이 우리한테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고 삼성병원이 아주 죽을 똥 살 똥 모르는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혹시라도 이 교수님에게 가는 영향력이 있을까 참 많이 가슴을 조였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의 우려였고요. 어쨌든 그분이 우리가 알기를 저희는 모든 감정에 있어서 강직성, 정직성 하나로 그 위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구나를 확인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데 시쳇말로 통수를 세차게 맞았는데 그분을 불러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그분이 감정서를 쓴 게 아닌데요. 극상돌기. 자, 이게 감정서 1번 항인데요. 대한영상의학회는 이렇게 합니다. 맞기는 맞다. 다르게 보인다. 그런데 이게 찍는 방향이 틀려서 그렇다. 정가해보도, 그죠? 방향, 각도, 자세. 그거를 따지려면 그거 쓴 사람을 불러야죠. 거기에 이견 없음을 다른 사람을 부를 게 아니라 더군다나 재판부는 뭐라 그랬나요? 증인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언제 다 할지 모르니까 핵심 증인, 사안의 쟁점에 가장 가까이 가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을 불러라, 증인 줄이라라고 요구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대한영상의학회 신원 미상의 그분을 확인해서 불러야 됩니다라고 피고인 측에서 강하게 항의가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모 교수를 불러서 신문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항의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 사람으로 부르는 걸로 확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막말로 저분이 대한영상의학회 강모 교수 빼고 그 사람 하나로 퉁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밝혀낼 게 없습니다. 감정수 쓴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단지 자기가 거기에 동의했을 뿐이다. 와서 물어보면
네, 저는 거기에 그냥 동의했을 뿐입니다. 제 의견은 거기 똑같다가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라는 표현까지 있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라고 썼을 뿐입니다. 그 소리만 10번 듣고 있으라고요? 그건 아니죠. 영상의학회의 감정서에 대해서 민미충충이 다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고 나서 이모 교수를 불러서 이래도 동의하십니까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10여 분인가요? 20여 분인가요? 제 느낌에는 그게 철야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니다라고. 제가 참 죄짓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에 와서 항소심에 와서 피고인 뭐 포박당하지 않고 이거 쇠사슬만 안 찼을 뿐이지, 그죠? 아주 심각한 중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아니라고 재판부를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는 나는 쫓겨날 각오도 하고 이 재판을 안 받을 각오도 하고 재판부를 불신임할 각오도 하고 진짜 순간순간 만 가지의 생각이 교차하죠. 자,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에 부딪히고 재판부는 급기야 잠시의 휴정을 결정합니다. 휴정하겠다. 뭐 시간적으로도 1시간 이상이 지나서 잠깐 쉬어갈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휴정하고 재판부가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 10분 만에 이제 다시 속개를 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재판부가 의논을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 검찰 측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휴정을 할 때는 저는 우리가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요. 미드의 이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을 불러서 함께 의논을 하고 그러는 장면을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속개해서 의논한 결론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성명 미상이지만 대한영상의학회에서 그 감정서를 쓴 사람 혹은 사람들 혼자서 한 짓인지 여러 명이 한 짓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을 확인해서 증인으로 부르기로 재판부가 합의봤다. 그래서 합의부죠. 합의봤다라는 결론을 통고해 주셨습니다. 대신 이제 강모라는 교수와 이모라는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은 보류는 아니고요. 일단은 안 하는 걸로. 하지만 저는 이 감정서 우리는 그걸 일명 허위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허위 감정서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밝혀짐에 따라서 그 나머지 두 분에 대한 신문도 필수 불가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변호인 측에서 아마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한영상의학회의 그 유령의 허위 감정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법정에서 한바탕의 전쟁을 치러렀습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또 기운이 빠지네요. 그 순간 그때 법정에서의 왜 이러죠? 그 황당함, 그 답답함, 다시
다시 기운이 빠져서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